때문입니다. 너무 이렇게 열화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인데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와 주셔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그 정보가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했더니 뭐 몸이 어떻게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건데, 이제 왜 그게 저는 재미있냐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한 거를 해석을 하니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한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내가 먹었더니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저는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뭐 다들 아시고 오셨겠지만 이 서두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또 글자가 깨져서 나오네. 이거 혹시 안 깨지게끔 다시 닫아서 하실 수 없나요? 정 안 되면 파일을 드려도 되니까요. 요 안에 들어 있거든요. 최종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어젯밤에 어제 오후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12시쯤에 끝냈어요. 그리고 막 왔는데 거의 뭐 잠을 별로 못 잤는. 근데 그동안 뭘 했냐면은 또 한 2주 정도를 이 해모힘을 한 하루에 6개에서 10개 정도씩 계속 먹었어요. 오메가3랑 같이 이제 오메가3는 조금씩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또 저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나 많이 먹으면 이제 설사가 시작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많이 느껴 보셨을 텐데, 설사는 뭐 양이 많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이 먹어도 설사가 되지 않는 방법도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해모임하고 오메가3하고 두 개를 같이 조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저기 실험을 해갖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같이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쭉 스토리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지금 2017년도까지 그 4인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암이 제일 많습니다.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3명 죽어가는 사람의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어간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왜 암이 걸렸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산소로 갑니다. 산소가 내 몸에 잘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암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를 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고 계세요? 산소를 잘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비타민 C를 많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도 절반을 쪼개가지고 이쪽은 A팀, 이쪽은 B팀으로 나누어서 어느 쪽이 박수를 더 잘 치는지, 어느 쪽이 목소리가 더 큰지, 어느 쪽이 더 사업이 활성화될지 그 소리로서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더 적극적인 팀 쪽에 제가 그 상담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을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이 갑자기. 갑자기 또 이러면 제가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타민 C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왔는데요. 사실은 기본이 그거잖아요. B, 그다음 뭐죠? O, 그다음에 뭐죠? U,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이거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넷에 BOU나 BOU 키를 치면 그냥 우리만 아는 단어입니다. 어디 가서 BOU 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게 처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다 머리를 돌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세상에 없는 게 처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이 우리가 없었어요. 그 핸드폰이 나와서 여러분 다 쓰고 있듯이 BOU키가 세상에 없었는데 BOU키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정보 전달을 하든지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이 처음 아시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돌리고 있는 머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좀 전에 동영상 보셨죠? 다 보셨죠? 다 아시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또 눈물이 나오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최면에 걸리신 겁니다. 네, 제가 최면을 걸려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기법입니다. 최면을 거는 기법. 네, 제가 뭐 이런저런 연구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틀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든 꼭 처음에 전부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개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태 시간을 별로 안 줘가지고 이런 걸 다 빼먹고 그냥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2시간 준다길래 뭐 파워포인트 60장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개씩 넣고 그랬던 거죠. 근데 마음이 집중됩니다. 불 끄고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시는 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잘 들어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BOU키는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봐야 이제 뭐 제가 설명하는 그 단어만 있으니까. 근데 그게 기본인데 지금 이 이야기 안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거 먼저 하고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이제 어떤 기능이 나오며 그건 왜 나왔으며 어디서 실험을 했는데 그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 됩니까? 예. 그냥 하죠 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품 설명 사실 별로 안 하는데 오늘 촬영도 안 하고 뭐 유튜브에도 안 올린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모임 속에는 당귀하고 천궁하고 백작약하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 세 가지를 같은 그램으로 무게를 달아 가지고 얘를 열수에다가 추출을 한 거를 다시 에탄올에 집어넣어서 또 추출을 해요. 그렇게 하면 에탄올에다가 얘를 이제 집어넣고 추출을 하면 에탄올에 녹지 않는 물질만 이제 나오고 녹는 물질은 에탄올로 빠져나갑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물에는 녹는데 에탄올에는 안 녹는 물질들이 이제 남아 나오는 거죠. 그걸 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열수에서 이 세 가지를 집어넣고 추출한 개랑 얘랑 섞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가톨릭 대학교 강남병원에 임상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귀하고 천궁하고 백작약하고 얘네들로부터 어떤 물질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전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놨는데요. 한번 나중에 구경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을 혼합을 해서 추출했다 그 말입니다. 얘가 무엇이? 네, 해모힘이. 그리고 이 해모는 이제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네? 헤모글로빈의 해모에서 따와서 결국은 이것도 산소를 잘 가게 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면역 기능이 개선되더라라는 건데 면역 안에는 이제 NK 셀을 활성화시킨다. NK 셀은 이제 무엇인지 아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 분비량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면역을 올린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 앞에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몸이 좋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아지는 이거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이 좀 매번 보여주는 거지만 한번. 거울을 볼 때마다 외출이 두려운 여성들. 여성 탈모가 늘고 있다. 요것도 결국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면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뭐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게 뭔지 아시나요? 저는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예, 그냥 쟤는 전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우리 모두는 전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전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추출되어진 그 물질들도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은 전자를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전자로 설명을 하면 모든 게 거의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나도 편안해집니다. 알기가 되게 편해진다라는 거죠. 정리를 저걸로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요런 이제 각각의 단어들의 뜻을 좀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치유 사례 공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한번 이걸 먹었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쟤를 먹으면 어떤 기능을 할지에 관한 이해가 먼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또 먹으면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별로 이거 만드느라고 잠을 별로 못 잤거든요. 근데 별로 뭐 피곤한 것도 사실 없고 그다음에 오메가3를 어제 저녁 한 6시부터 시작해서 10개 정도를 먹었습니다. 500mg 10개. 예. 근데 그거를 하는 동안 뭘 했냐면은 이 해모힘이랑 섞어서 먹었습니다. 바깥에서 섞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손에 냄새 맡아보십시오. 무슨 냄새 나요? 납니까? 코가 막혔대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무슨 냄새 나요? 별로 안 나나? 그럼 이만 모르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비누로 열심히 닦았는데도 해모임이 아니고 동전 냄새. 오메가3의 그 기름을 제가 이제 얘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손으로 짜야 되잖아요. 그럼 묻어요. 그걸 이제 저 병에다가 이렇게 짜서 넣어 10개를 까는 거죠. 그리고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 오메가3를 넣은 놈이랑 안 넣은 놈이랑 이제 오늘 차이를 여러분들 아마 구경을 좀 하실 건데 저는 확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이 오메가3 들어간 양이 좀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흔들어서 생으로 마시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그걸 또 마시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맛이 이상할 거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부 쉬는 시간에 다들 그 물병 하나씩 들고 와서 우리 단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그거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밤새 일을 해도 별로 그 힘이 빠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잤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중에서 혹시 이제 이 말씀을 좀 해주실 분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박예란 총장님이신가 계세요? 예. 제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조금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박수로서 한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애터미의 향기 로얄 마스터 박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을 8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월 24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수술 끝난 지가 이제 5개월째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암할 때는 그냥 통증 없이 잘 지나갔는데 수술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온몸에 통증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맨 처음에는 한 발짝 걷기도 힘들었고 100m 걷기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은 기력도 없고 그리고 통증 때문에 걸을 수가 없으니까 많이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매일 30분 이상씩 이제 걷고 운동을 이제 하면서 점차 이제 기력이 회복이 되고 조금씩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통증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면서 한 30분, 40분 정도 걸으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이제 통증이 오고 또 피로도가 급격히 쌓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쉬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우리 윤은주 단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분이 있다. 대체의학 전문가시고 박사님이신데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한상훈 박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이제 제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 증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바로 저에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처방을 해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 C, 메가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3 그것도 이제 하루에 12알씩 먹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산균도 끼니당 2개 이상씩 먹어서 최소 2개, 6개 이상은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타민 B100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 그거를 이제 먹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해모임도 지속적으로 이제 먹고 있었죠. 저는 이제 저희는 사업자니까 해모임을 뭐 제가 아프기 전서부터 계속해서 먹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프기 전에도 해모임을 하루에 한 6개에서 8개는 먹었거든요. 그리고 항암할 때도 지속적으로 해모임은 먹었고 근데 이제 항암을 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물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암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항암을 하다가 제가 너무 몸이 힘들고 하면 이 물 냄새까지 나요. 물도 냄새가 나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못 먹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해모임도 못 먹죠. 물도 못 먹는데 해모임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며칠 동안은 해모임도 못 먹었지만 또 다시 이렇게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면 해모임을 또 이제 먹었죠.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해모임을 먹었잖아요. 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허기가 지고 이게 헛헛한 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계속 허기가 져. 그러면서 기운이 없고 사람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처방해 준 대로 먹고 있는데도 기운이 안 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조금 움직이고 나면 막 그냥 집에 누워서 한 3-4시간은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다시 또 제가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사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제가 먹고 있는데 이렇게 기운이 없고 허기가 지고 매가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박사님께서 그 몸에 전자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스파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영양이 흡수가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소금물을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소금물은 어떻게 먹어요? 다 저염식하라 그러고 소금은 가급적 피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소금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밥 숟갈로 반 숟갈씩 해서 밥그릇에다가 물을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시죠? 밥그릇에다가 물을 따라서 그 반 숟갈을 타가지고 마시라는 거예요. 전 절박하기 때문에 먹었어요. 마셨더니 마시고 그날 밤 잤더니 그 다음날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힘도 나고 기운 빠지고 매가리 없고 했던 것이 전혀 없어지고 너무너무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먹었고 잠깐 한 3일 쉬었다가 이제 좋은 소금으로 먹으려고 다시 또 먹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기운이 나서 목소리에 힘도 생기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움직여도 이렇게 기운이 빠지거나 먹어도 허기가 지거나 배가 안 부르거나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고 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 허기가 져 뭐 이러신 분들은 소금을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왜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보셨죠? 금식기도 하러 들어가면은 뭘 먹이나요? 소금물 먹이잖아요.
금식하면 이게 기운이 빠져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가도 소금물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고, 어쨌든 해모임을 제가 지속적으로 먹었더니 저에게 어떤 이제 좋은 반응이 나타났냐면, 제가 이제 항암을 하고 두 번째 항암하고 CT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이 4.2cm였는데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수술 다 끝내고 나서도 교수님이 완전 관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방사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따져봤을 때 해모힘에 굉장히 많은 그 메커니즘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한상 박사님이 해모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그래서 제가 또 자세히 더 알아보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상문 박사님의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신뢰하시고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몸에도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유. 그 해모힘을 꾸준히 드셔 오셨고, BOU를 드시고, 또 비타민 B100도 드시고, 또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드시고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이제 소금물을 드시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라고 하는 게 BOU 키를 하고 비타민하고 몇 가지 더 추가해서 MSM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소금 이런 거를 다 드시고 좋아지시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한 분이 나오셨지만은 저한테는 하루에 보통 굉장히 그냥 그 힘드신 분, 어느 정도 힘드냐면요, 밥을 한 숟가락밖에 못 먹어요. 몸은 말랐고 밥은 한 숟가락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된장 좀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해요. 힘들고 소화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몇 년, 5년, 6년씩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우연히 보시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분 지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하기도 그러니까 뭘 드시고 계시냐면은 컬러 비타민, 그거를 6개 원래는 3개씩 드시고 계시다가 한 끼에, 그 다음에 6개로 늘렸다가 오늘 아침부터 12개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화 효소 있지 않습니까? 파인자인, 그거를 일주일 정도 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다시 이제 1개인가 2개인가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오늘부터 5개. 그러니까 드시는 게 그거예요. 주식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어차피 한 숟가락밖에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괜찮다라는 거를 오늘 아침부터 늘리고 나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화를 꺼내 가지고 이분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이 마이크로 대면 소리가 나오겠죠, 그죠? 요게 오늘 아예 그 아침에 이제 감자를 삶아 먹고요. 그렇게 먹으니까 효소도 더 늘리고 하니까 약간 좀 덜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지러운 게 덜하다고요? 이렇게 밥만 먹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게 뭐 전체가 되니까. 지금 그때 감자도 소화 잘 안 됐었거든요. 감자 밥을 계속 먹으니까 또 반찬을 못 먹으니까 밥맛이 없어서 아침에 감자를 조그만한 거 2개 삶아 먹었는데요. 이거 비타민하고 조금 더 늘려서 그런지 조금 편안해요. 비타민 전부 몇 개 드셨어요? 그기는 12개? 예. 그 포니까요. 헷갈려요. 12개. 그 다음에 저기는 효소는? 그거 2개였는데 일단 4개 먹어봤어요. 4개? 예. 지금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금방 이제 다 먹었어요. 조금 전에. 예. 근데 다른 때는 밥만 먹으면 대반에 밥 먹는 순간에도 막 안 내려가는 걸 막 느끼거든요. 예. 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
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발생시킨 대로 그냥 세 개 먹으니까 약간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저기 효소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늘리다가 늘려서 그런지. 예, 효소. 약간 제가 뭐 묻고 싶은데요. 예. 그 단백질을 제가 소화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안 먹는 게 더 나아요. 소화 못하면 안 먹는 게 네. 낫죠. 근데 지금 안 해보면 모르니까 문제죠. 자, 이제는 어저께 온 전화입니다. 예. 지금 3개 먹고도 예, 한성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 전화 드린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예. 뭐지? 제가 최시아라고 댓글 남겼었는데, 최시아. 네네. 하고요. 예. 비타민 C 제가 계속 먹다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비타민 C 먹었는데. 또 다른 전화입니다. 네, 여보세요, 한상문입니다. 아니, 안녕하셨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OU, B인가 네미베에서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역류성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그 설명 듣고 저도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또 다른 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쭉 하루에 보통 한 4명, 5명 정도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 부분 대부분 소화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분들. 네.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보시면 아는데 댓글에 보면은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기본이 뭐냐면 B, O, U, 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를 집어넣어주는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열심히 해보시면 저를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느껴보셔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시고 지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안 느낀 게 별로 없이 그냥 얘기하면 말을 알아요.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설사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이분한테 드시라고 그랬더니 나 며칠 전에 먹었는데 설사했어. 더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나도 설사를 했다. 그렇게 나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좀 더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했고요. 지금 요게 이것을 먹게 되면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아니요, 해모힘입니다. 해모힘을 먹게 되면 나타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여기 보시면 혈액순환부터 시작해서 통풍까지 쫙 있는데 어깨가 아프다, 위 기능이 더 쇠약해진다, 명치가 답답하다,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것만 설명하는데 한 이틀은 설명해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나타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간장, 구토, 기침이 심해진다, 몸이 붓는다, 다리가 저리다, 손발이 무겁다, 심장 고동이 빨라진다, 피부는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 축농증, 통풍 이렇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저 현상은 왜 나타날까, 그리고 또 왜 없어질까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 안 하고 지나가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좋아질 수 있겠죠? 지금 몸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몸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통화한 이분 몸처럼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분은 병원을 5, 6년을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저한테 다 전화 오는 거예요. 병원 가다가 안 돼 갖고 저한테 전화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병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요 말을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나도 남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분으로 빨리빨리 바뀌었으면,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튜브 가셔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하루에 보통 1시간 아니면 2시간씩 생방합니다. 예, 저녁에. 예, 그것도 하고 그냥 기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선 이제 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도 암이 두려우실 건데 두려우신가요? 예. 여기는 네, 여기는 아니요. 네. 암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몸에 현재 암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진단이 돼서 안 나올 뿐인 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보자고요. 도대체 언제 진단이 되는 건지. 여기 보시면 이게 2017년도 5대 사망 원인인데요. 암, 심장질환, 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여기까지 요거 다 더하면 한 40몇 %, 45% 정도 나오죠. 근데 여기 아래쪽에 당뇨라고 있어요. 요 당뇨랑 합하면 한 50% 좀 넘어가나? 네, 50%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 심혈, 뇌혈 밑에 당뇨 요거 세 가지를 더하면 다 혈관 관련 질환입니다. 혈관 관련 질환으로 절반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돌아가실 때 혈관 관련 질환으로 둘 중에 한 명은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네요. 2명당 1명이 대사성 증후군이다. 요게 대사성 증후군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없고 그냥 약으로 연명만 하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리고 3명당 1명이 암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나눠 보면은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요? 예, 비호유와 해모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좋으세요? 네. 그러면은 좋을 때는 뭐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사실 바랬던 건 그게 아니고 만세 삼창이었습니다. 시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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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하셔야지. 그래서 이 연도별로 보면요. 이거 보세요.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똑같아요. 1등, 2등, 3등. 여기도 1등, 2등, 3등. 즉 암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10명당 죽는 사망자 수가 2007년도에 138명이던 게 2017년도에 153명으로 올라가고 있다. 점점 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인데 암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예. 주는 것도 있어요, 그죠? 뇌혈관 좀 주는데 심장 질환은 지금 올라가고요. 당뇨는 이제 꾸준히 줄고 있어요. 근데 3명 중에 1명 들어가는 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네? 왜요? 뭐라고요? 그렇죠. 비호유랑 해모임이.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엎드려서 저를 좀 받아. 그리고 이 사망자가 죽어가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폐암으로 많이 죽어요. 죽는 거. 여기 연도별로 83년도부터 추적 17년도까지 했는데
폐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요거 폐암이라 하면 폐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산소가 들어오는 데잖아요. 결국 이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산소에 대한 거. 지금 이 공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산소 농도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네. 20%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지금 졸고 계시는 분도 있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평소에 내 몸에 산소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았던 분, 저는 이제 여기까지 산소가 들어오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부족해지니까 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창문 닫아놓고 계속 가다가 졸린 이유가 그 칸 안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자꾸 넣어주는 게 중요하죠. 5분만 숨 안 쉬면 죽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대충 그냥 산소를 대해 왔던 거죠. 여러분 집 방 안 있지 않습니까? 창문 요만큼이라도 열어놔야 됩니다. 다 꽉 닫고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우리 선조들은 봉창이라는 걸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기도 하고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 산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이래서 즉 산소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은 세포 크기에 따라서 진단을 해내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안양샘병원 통합의학암센터 김태식 소장님이라고, 이분이 저한테 준 파일을 제가 카피 떠다가 그대로 올린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아닙니다. 직경 1mm, 숫자는 100만 개의 암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100만 개가 있어야 1mm 만든다는 거죠. 사진 안 찍혀 나오고 정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5mm, 숫자는 1억, 페트 사진에도 안 나오고 정상도 안 나오고. 5mm니까는 0.5cm잖아요. 요만큼 정도. 이만해져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cm, 10억 개가 돼야 이제 1cm 커진다는데 이때 CT에 나올락 말락하다는 거죠. 1cm.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갑상선암 1cm면 수술합시다 이러죠.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자, CT에 나올락 말락한다. 정상 모른다. 2cm 80억. 이제 사진으로 CT 패턴 나타난다. 정상은 별로 없다. 3cm 250억. CT 패턴 나오고 정상 모르고. 이제 5cm 정도 돼야. 예. 그래서 0.5cm 이하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에 지금 있는데요. 저는 암이 왜 생길까? 예.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하는데 암이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암이 걸리면 5년 생존율이 60%입니다. 이게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평균 수명 80세, 암 걸릴 확률 34%, 3명당 1명이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 중에서 이게 생존율입니다. 59.5%잖아요. 이게. 예, 요건 이제 연도 04년부터 08년도까지 데이터를 낸 거거든요.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저 60%는 무엇을 근거로 냈느냐 이거거든요. 암 진단을 받고 5년 살아 계시면 완치입니다. 이게 의학적 소견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5년 생존율이란, 네, 무병어로 5년이냐, 의학적 완치를 이 생존율로 보느냐, 실제 완치율이냐 라는 거죠. 의학적 완치율입니다. 이 숫자가. 근데 지금 보시면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요것만 갖고 말씀드리면 여기 연세의료원 39,6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그런데 보시면 1기의 경우에 위암의 경우 93% 4% 정도가 이제 요 의학적 완치 판정을 받는데 이 얘기예요. 의학적 완치 5년 생존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기 같은 경우에는 5.5%입니다. 간암 42% 1기에서 4기가 되면 4.3%,
폐암 63% 1기에, 그 다음에 4기가 돼버리면 1.5%, 췌장암 38% 2.5% 이렇다는 거죠. 그냥 치료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분 파일을 강의를 듣고 파일을 제가 받으면서 그 강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한 개는 의학적 치료와 한 개는 자연의학적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두 개를 같이 병용을 해야 그래도 그나마인데 그랬어. 완치됩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이분 지금 다 물음표 찍어놨어요. 보시면 여기 뭐 물음표 찍어놨잖아요. 이거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이 물음표를 찍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다 있거든요. 이렇게 찍으면 이 데이터를 그분한테 제가 다 받은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원인을 찾아서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암의 원인이 뭘까? 1번 많이 먹었어, 2번 소화 안 돼서, 3번 운동 안 해서, 4번 쉬지 않았어, 5번 산소 부족했어, 6번 자율신경 실조, 7번 유전, 8 정신병. 뭘까요? 예, 뭘까요? 네네네, 다, 예, 다 한번 보자고요. 뭔지.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금 조사를 한 건데요. 식습관이 암의 발생 원인은 30%고 흡연이 또 30%입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60%입니다. 암의 원인 60%가 먹는 거랑 숨 쉬는 걸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럼 먹으면 흡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방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요거 한번 영상 눌러 주시겠습니까? 밥을 먹으면 영양이 흡수되고 세포로 이동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이 반응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섭취하는 배출되어져 음식물은 혈관을 나온다. 타고 세포로 흡수되는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때 약 5% 정도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는데 과다할 경우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산소 공급량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결국 산소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뚱뚱한 사람도 내가 먹은 음식물을 안에서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산소의 양은 한정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뭐 뚱뚱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이렇게. 예. 예. 번지 점프를 실패를 했어요. 예. 그걸 저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담배를 피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혈관이 없어져요.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3배나 높은 흡연율. 더구나 심근경색에 걸린 30, 40대 한국 남자의 흡연율은 무려 80%가 넘는다. 흡연을 하게 되면 심장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수축하는 정도가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심한 환자인 경우에는 완전히 막히는 경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공중위생원. 이곳에서 우리는 흡연이 혈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혈관의 변화가 가장 빨리 확실하게 나타나는 토끼를 택해 실험을 해보았다. 정상 토끼의 혈관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건강한 토끼에게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했다. 그리고 토끼의 혈관 변화를 지켜봤다.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자마자 혈관의 변화는 바로 나타났다. 건강하던 혈관이 점점 수축되다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버린 것이다. 저렇게 됩니다. 예, 왜 토끼 왜 저러냐면 내 몸에 이상한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줄이는 겁니다. 저것도 자율적으로 그냥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도
앞에 차가 가고 있고 트럭이 앞에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고 뒤에 차 따라가잖아요. 그럼 내 몸도 저렇게 줄어듭니다. 담배를 펴도 좀 줄어들고요. 지키려고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저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0개 표의 담배를 10시간 안에 피면 30분마다 한 개씩 피면 되겠죠. 그럼 30분마다 혈관이 이렇게 없어졌다가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 혈관을 갖고 있을 때와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할 때랑 들어가는 산소 양이 달라지겠죠. 그것 때문에 나의 세포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세포가 이만한 세포가 있으면 그 안에 요거 한 개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 요 안에 우리가 먹었던 포도당, 밥으로부터 만들어진 포도당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도 이 안으로 들어오고, 전자도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전자가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여러분들이 먹은 게 다 없어지는 원리가 그렇게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들어오고 잘 나가야 되겠죠. 무엇이? 산소 또 뭐가 와야죠? 음식 포도당. 음식 포도당.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전자. 그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오면, 여기 안 들어오면 여기 쌓여가지고 살되는 거죠. 이게 살찌는 원리잖아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전에가 뭐가 있냐면 모세혈관이 있어요. 굉장히 가는 머리카락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혈관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막혀버리면 여기 오지도 못하는 거죠. 아까 그 통화한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 몸은 여기 오기 전 단계에 벌써 내 몸 전체적으로 모세혈관이 다 막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안 돌아가는 거죠. 그 분의 혈관 속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저는 이제 상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안 오게 되면 이 속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뭐라고요? 젖산이 뭐예요? 피로물질. 천재 수준이십니다. 김치 국물에 들어있는 게 젖산입니다. 네네. 이게 만들어지면 사람 몸도 피곤해지고, 제가 계속 자주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만들면 이제 암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개가 생길 정도면, 그것도 만성적으로 이 젖산이 생길 정도면 여기서 산소는 더 안 오고 있겠죠. 산소 안 온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막혀 있는 거죠. 여기 어딘지 상상이 가십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모세혈관. 여기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거의 조시다가 마시다가 하시는 게 있고. 네네네. 자, 우리 이쪽은 A팀, 이쪽은 무슨 팀? B팀은 B팀. 네. 자, B팀만 그럼 한번 해봅시다. B팀. 박수 3번만 해보죠. 그러면 시작. 잠이 확 깨네. 네네. 누가 졸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가 오고 있는 것이 산소, 포도당, 전자 이게 와야 되는데 여기 전에가 모세혈관. 모세혈관 구경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벌써부터 막혀 있는 걸 10년이나 했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산소가 안 왔어요. 전자도 안 왔어요. 포도당도 잘 안 와요. 그러면 무슨 병이에요? 자, 포도당이 안 왔어. 포도당이 이놈이 없어야 되는데 포도당이 오지를 않아. 먹은 게 여기 다 남아 있겠죠. 뭐예요? 비만도 비만이고, 당이 남으니까는 당뇨. 그 다음에 저기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는 고혈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고 있으면 여기에 산이 발생되어지고 이 산 때문에 암이 유발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걸 갖고 계시면 좀 있으면 5년 내지 10년 동안 저거 갖고 계속 있으면 결국 뭐다? 지금 갖고 계시는 분 계시죠? 약 먹고 있으면서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누가 오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젖산이 발생하면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여기 미래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미래부에서. 이게 젖산이 나오면 이 젖산이
단백질을 그러니까는 요게 암 유전자인데 얘는 원래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근데 젖산이 이 얘를 분해하는 단백질하고 붙어버리게 되면 이 암이 안 없어지고 그냥 저 암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게 통상적인 정설적인 가장 최근에 나온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거라고요. 뭐라고요? 산소가 안 가서 그렇다고요. 산소가 안 가서. 근데 지금 다 뒷북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3, 4년 전까지만 해도 암은 DNA가 고장이 나가지고 세포 자살을 할 줄 몰라서 암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최근까지도 뭔 짓을 하고 있냐면 DNA를 깨버리는 항암제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가득가득 넣고 있었던 거죠. 효과가? 그래서 암 치료율이 아까 위장, 폐암, 간암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암, 뭐 식도암 이런 거. 암 치료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인지 아세요? 네,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5년 생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항암제 100날 만들어서 넣어봐야 DNA한테 가가지고 걔만 깨버린다는 거죠. 근데 암세포는 깨져요. 근데 어디가 깨지냐면 또 나의 정상세포도 다 깨져요. DNA 안에 제가 들어가거든요. 항암제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실험을 그 DNA 때문에 암이 생겼냐 아니면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문제냐 이 실험을 다 했어요. 또 했더니 결국은 DNA를 다 부숴가지고 했더니 24건 중에 2건밖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대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려서 했더니 95%가 암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0년대에 오토 브루크라고 독일 사람인데 이 양반이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인제사 맥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산소를 많이 넣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호흡에서 뱉어놓은 산소도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후, 이렇게 네, 여러분 지금 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몸 모세혈관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네, 빨리 끝낼게요. 이제 3시 됐네요. 예, 밀었어요, 피가. 가죠? 갑니까? 네네. 여기 와갖고 여기가 뭐 어디죠? 모세혈관. 내 몸에 장기에도 있고 갑상선에도 있고 자궁에도 있고 발끝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위장에도 있고 장에도 다 붙어있는 머리카락의 4분의 1 사이즈의 모세혈관. 됐습니까? 여기에 적혈구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가요. 구겨져 가지고 지나가요. 이렇게 적혈구 한 마리가 그 정도로 좁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여기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영양분하고 포도당, 산소하고를 옆에 있는 세포한테 넘겨 주어요. 됐습니까? 그러고 이제 적혈구는 일로 빠져 지나가요. 혈장하고 그런 거. 다시 돌아와서 심장에서 폐로 가가지고 폐에서 다시 산소를 붙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내보내고 산소를 다시 집어넣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몸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모세혈관 사이즈가 얼마만한지. 이게 적혈구잖아요. 한 개 지나갈 만하단 말이에요. 이런 몸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동맥이죠. 여기가 피가 들어오는 쪽이에요. 요거 들어오는 쪽. 그다음에 와서 다시 정맥에서 받아갖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초록 색깔 있잖아요. 얘가 뭘까요? 초록색. 저게 림프관입니다. 얘가 여기서 물을 빨아갑니다. 단백질도 빨아가고 뭐 산소도 빨아가고 뭐 여기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전화를 하신 그분 있잖아요. 소화 안 돼 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분. 근데 이런 분 또 뭐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아까 젊은 사람. 요 어디 주변인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에요. 가슴이 계속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대요.
예, 근데 이분은 위가 나쁜 줄 알고 있어요. 이 중에도 지금 그런 분 많을 텐데 소화가 여기가 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 소화의 문제가 아니고 심장의 문제입니다. 심장의 모세혈관에 여기가 혈액이 안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덜 가니까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비타민 C하고 오메가3 이런 거를 왕창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자, 여러분 몸의 전체 모세혈관 요 혈관이 전부 다 있는데 땀이 안 나시는 분은 여기서 수분 대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막혀 있다. 이 중에 땀 제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표면에 다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차가워지거나 그러면 림프구 숫자가 올라가 가지고 가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예, 땀 안 나시고 체온 떨어지시는 분들, 림프구가 올라가고 가렵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가 막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염증이 많이 나가지고 있으면서 몸이 차가운 분, 그분은 막힌 거는 똑같이 여기 막혀 있는데 내 몸에 이상한 물질이 많아가지고 면역세포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점점 막혀가고 있고 여기에 물질 농도가 올라가고 있고 세포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살찌는 겁니다. 여기서 쑥쑥 빠져나가고 림프가 갖고 나가고 그러면은 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뚫어주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여기 오기 전까지 이쪽 혈관에서부터 뭉쳐 있는 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푸는 방법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예, BOUK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를 혈관을 약간 넓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넓히는 게 뭐냐면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여기 있는 이 갈색깔이 세포인데 이 세포가 산소를 다 갖다 써요. 여기 늘어나면 여기 자꾸 산소가 잘 오기 때문에 여기 자꾸 갖다 써요. 얘네들이. 그러면 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면 큰일 나니까 심장이 뇌가 심장한테 뛰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가 벌어져 있는데 사우나를 하게 되면 목욕을 하게 되면 심장이 더 뛴다 그랬죠. 여러분 심장이 맥박이 올라가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해서 여기를 강제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혈 강제 순환 요법입니다. 네. 모세혈 강제 순환 요법. 요것도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없어요. 인터넷에 다 뒤져보세요. 저거 어떤 병원에 있어도 저거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만 아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해보십시오. 요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좀 쉬도록 할게요. 바이타민 C를 그러니까 한 5g, 4g, 4, 5g, 4g이면 8개 먹으면 되네요. 8개. 8봉지. 예? 요거 8봉지. 요거 8봉지. 이거 10개씩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저거 다 한 방에 까먹는 걸 보여드리려고 내가 가지고 왔는데 8봉지를 먹고 터마신 MSM을 1g 플러스 1g이니까는 2g. 요거 이해되시죠? 요걸 드시고 저는 이거 5g 먹어요. 4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후에 반신욕을 하든 온신욕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요거에 한 30분 정도 계시면 온도는 39도에서 40도. 그러면 5분 지나면 맥박이 한 100, 한 20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맥박이면 한 60, 80 정도 될 건데요. 저렇게 해서 돌려버리면 여기가 뚫립니다. 자주 하면 쑥쑥쑥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예, 우리 아까 여기 나오셨던 우리 총장님도 다 하십니다. 반신욕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뚫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러고 30분 한 뒤에 뭘 하냐면 나와가지고 양말을 신습니다. 그 다음에 긴 바지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긴 팔 옷을 입습니다. 여름에도 이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불을 덮고 뭘 하냐면 산후조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짓 하는 거를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보십시오. 네, 맥박 데이터까지 다 세팅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오후 4시부터 했는데 밤 12시까지 맥박이 100회까지 뛰어요. 여러분 맥박 몇 회 뛰냐면 60에서 80회 뛴단 말입니다. 근데 밤 10시까지 12시까지 100회를 뛰고 있다고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재보니까 제가 뛰는 아침 맥박이 68회였습니다. 저 뭐예요 이게? 8시간 동안 운동을 엄청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기 산에 가서 운동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 누워서 하는 운동. 네, 이것도 귀찮으시면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누워 있다가 욕조 물 그냥 빼고 그냥 계속 누워 있으면 됩니다. 이불 덮고. 근데 힘들거든요. 욕조에서 나올 때. 자, 그러면 이걸 자주 해버리잖아요. 여기 그냥 나가죠. 그럼 산소 오죠. 암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모세혈관 강제 순환요법을 안 이후부터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저거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혈 순환요법 여기 유튜브 눌러보시면 나중에 제가 이 파일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사성 질환 2명 중 하나, 암은 3명 중에 1명, 암 치료율은 60%밖에 안 되고 5년 생존율은 1기가 85%인데 4기 되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셋 중에 1명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죠.